체크를 몇 가지만 조금 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가 나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입 매출 전표 끊으면서 자기 자리를 다 일단 확인을 다 한번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1번에는 과세 매출이라는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안 쓰니까 3번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쵸? 그 다음에 4번에는 건별이 들어갈 거고요. 그쵸? 적격증빙 외에 그 다음에 5번에는 영세라고 끊는 게 5번으로 들어갈 거고 6번은 직수출, 카영, 현영 얘네들이 우리가 6번 난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쪽 오른쪽에다가 입력할 거죠. 예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이제 8번 쓰실 때 대손세액 가감이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음수로 입력하셔야지 되고 다시 회수했을 땐 부가세 뱉어내야 되니까 양수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쵸? 여기까지가 매출이었어요. 매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매입의 과세 혹은 불공, 영세를 모두 다 여기에다가 10번, 11번에다 입력을 하실 건데 10번, 11번을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지 될 거는 과세랑 영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영세는 부가세를 입력하시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 과세는 부가세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고 불공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넣었다가 밑에 16번에서 빼주실 거죠. 그쵸? 그래서 넣었다 빼야 하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고정자산 매입에는 감가상각자산들만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입력해 주실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0번 일반 매입에 11번 고정자산 매입에 과세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영세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를 입력하시면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건 11번에다 넣어주실 거고 그게 아닌 뭐 원재료라든지 뭐 기타 비용들은 다 10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밖에 14번에 가셔서 14번은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이 가요. 여기서도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제 매입하고 재활용 입력하시고 반드시 저장을 해야 여기로 숫자가 불러와지죠. 그쵸? 저장을 하셔야 숫자가 여기로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16번에 불공이다 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드시 18번 클릭하시면 이쪽 오른쪽 화면이 바뀌죠? 이해가 되셨죠? 18번 클릭이 안 되니까 16번 클릭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거 건별 하나만 특이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다 선물로 제공했을 때 우리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고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4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사 제품을 우리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해 줬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에서 10만원 빼고 난 나머지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제품을 직원들한테 선물해 줄 땐 10만원 범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100만원짜리를 만약에 줬다. 그럼 90만원에 9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간주 공급을 우리가 4번에다가 입력을 하실 건데 시가로 입력하시되 거래처에다가 줄 때는 그냥 시가로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한테 선물해 줄 때는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한테 선물을 할 때도 어쨌든 시가인 거잖아요. 시가를 기준으로 하죠.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가 10만원은 공급가액에서 빼주셔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라는 것을 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가산세를 계산을 하실 건데 누락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발급, 지연수치, 지연전송, 미전송, 미발급. 맞죠? 얘네들은 예정신고 누락분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무조건 만나면 입력해 주신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필기해 드렸던 건데 우리는 거래라는 게 생기게 되면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정상 발급이죠. 그래서 가산세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예정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무조건 지연 발급 가산세 1%,
늦게 받았으면 지연 수치가산세 0.5%. 언제까지? 신고 납부 기한까지 주거나 받았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에 해당하고, 신고 납부 기한 이후에 발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미발급이 된다. 이해되셨죠? 전송은 발급하고 나면 무조건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고, 그 이후에 전송하면 무조건 지연 전송. 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 미전송 가산세. 이해가 되셨죠? 종이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1% 미발급 가산세를 내셔야 하는데, 미발급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연 발급도 똑같이 1%이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다가 쓰셔도 동일하게 정답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건 가산세 없어요. 아시겠죠? 종이 세금 계산서 수취하는 건 가산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끝내고 나면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쓸 건데,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시 위에 보시면 예정신고 7번에 우리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여기 나올 거고요. 여기 부분에. 그쵸? 그 다음에 12번에 매입세액 합계액이 또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납부세액이 있을 때, 맞죠? 납부세액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일반 과소신고 71번에 납부세액에 곱하기 0.1 곱하기 0.25 해서 세액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납부지연도 그냥 납부세액을 써주시고, 1기면 4월 25일서부터 7월 25일, 2기면 10월 25일서부터 다음에 1월 25일까지 날짜를 써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우리 7번에 여기 35, 36의 숫자가 있을 때, 여기에 숫자가 있을 때예요. 네, 영세에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35, 36의 숫자가 있을 때 무조건 여기 공급가액 써주시고 그 금액 그대로. 이해가 되셨나요? 금액을 써주시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나오지만 반드시 거기에 얼마 해줘야지 된다? 0.25를 해주셔야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정상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만 부가세 신고서 이해하시고 나면 시험은 실질적으로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 자리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않고, 매입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 요즘 많이 안 나오는 추세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하니까 예정신고 누락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